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여러분 간밤에 많은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테슬라 주가가 무려 12%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형주가 하룻밤 자고 나니까 12% 이상 폭락을 했을 때 정말 멘붕, 붕괴가 오는데요. 자, 그런데 테슬라 같은 회사는 없다. 지금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번역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 전에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2% 급락을 했는데 과연 이제 테슬라는 끝났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뒷부분에 그 진몬스터의 영문 번역 영상 그리고 데나이브스의 영상이 이어지니까 매우 중요한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경제 독립을 이루고 내가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일생일대의 가장 큰 도전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나와 내 자녀의 경제 독립을 쟁취하는 일인데요. 자, 이게 쉽다면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의미가 없겠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이 3일 경제독립 TV 경제독립 운동가 신동일 소장과 함께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상처를 받으셨겠지만 자, 이거 폭풍 곧 지나갑니다. 다시 한번 위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힘든 순간이 지나가면 또 소나기가 폭우가 내리고 나면 맑게 개인 가을 하늘이 펼쳐지듯이 여러분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팩트를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죠.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1번 12.34% 급락을 했고요. 자, 매그니피센트 7 그 정말 스타 주식들 2번 엔비디아도 6.8% 급락, 3번 애플 대장주죠. 2.8%, 구글이 5%, 마소가 3%, 피가 철철 흐르는 게 지금 시장 상황이고 메타도 5.6% 급락을 했는데 자, 이렇게 보면 테슬라 실망스러운 주가 2분기 어닝 발표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식 역시 못지않게 빠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12.3% 가장 큰 급락을 보여서 30달러가 무려 떨어져서 현재 215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자, 엔비디아 8.3달러 내려서 114달러. 그래도 10배 상승한 거죠. 자, 메타 알파벳 정주화면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테슬라를 지금 뜯어보면은 우리가 너무 시야를 좁게 보면 약간 시야를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5년 주가만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5년 전에 테슬라 주가 무려 15달러에 불과했는데 이 15달러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해도 현재 215달러가 되는 겁니다. 무려 5년 전보다 그 13배가 늘어난 주가 상황인데요. 자, 5년 전이 여러분 그렇게 멀지 않고요. 2019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가족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엊그제가 5년 전이었는데 테슬라 주가가 그 당시에 15달러대였습니다. 이런 주가가 5년 만에 13배 215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주가가 최소 2,900달러 지금의 10배가 간다는 우리의 기대주가 바로 테슬라 주식인데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폭우가 내리고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걸 잘 견디시기를 바라고요. 자, 좀 더 살펴보면은 그 테슬라는 떨어져도 5년 전 대비 13배가 올랐고 5년 전 15달러가 지금 215달러가 되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그 시야를 좁혀서 보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주식이 바로 테슬라 주식이고 경제 독립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주식이 테슬라 주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의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한마디로 시험에 들게 하는 주식이 테슬라 주식인데요. 자, 4월 지금 7월 한 달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7월 초에 10% 급상승이 있었고 지금 오늘 같이 12% 떨어진 이렇게 한 달 짧은 한 달에 이렇게 10% 급상승, 12% 급락 이게 바로 테슬라 주식입니다. 자, 이 테슬라 주식 그 주주분들이 얼마나
그 투자가 어려운지는 이 주가 변동만 보고 있으면 정말 테슬라는 웬만한 분들은 투자하기가 어려운 주식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강건하게 가지셔야 되고 또 테슬라 주식을 정말 공부하고 잘 알아두셔야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요. 자, 1개월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1개월 전에 180달러대에서 250달러, 26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그 숫자에 실망한 투자자들, 공매도 세력들의 여러 가지 그런 게 맞물려서 지금 다시 215달러, 자칫 잘못하면 200달러 선을 또 테스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되물림 현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분명히 어려운 시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꿈꾼다면 뒤집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저가 매수 기회를 잘 살리셔야 되는 거죠. 자,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주식은 무조건 쌀 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정말 한두 명이 정말 어려울 텐데요. 이 쌀 때 사는 강심장, 많이 사라는 게 아니고 바닥은 어디지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 이런 이제 중시 교훈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 한두 주는 예의상 나 자신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두 주는 예의상 이렇게 10% 이상 급락이 나왔을 때는 테슬라 주주라면은 한두 주는 최소 예의상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테슬라 실적 부진에 투자자들이 등을 돌렸다. 이제 또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지겠죠, 당분간은. 이거 잘 관찰해 보셔야 되는데요. 자, 시총 하루 만에 134조 원이 증발이 되었다. 상승 촉매제가 없다. 이제 끝났다. 자, 이런 기사들이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는 4월 22일 날 138달러까지 떨어졌었죠. 자, 불과 이게 여러분 꼽히는 봄이었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이었는데요. 이런 주가가 26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다시 한번 실현의 그 시간을 맛보고 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가 이렇게 260달러까지 올랐다가 그게 로보택시 사업 계획 일론의 말, 또 일론의 그 2018년 보상안이 통과되면서 극적인 상승을 이끌었다가 다시 되물림 현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의 그 2분기 주당 순이익, 여러분 모든 분들이 0.62달러 이상 될 거다. 저도 거기에 일조를 했었는데요. 자, 우리가 뼈아프게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그 20% 구조 조정, 거기에 따른 그 일회성 비용이 나가는 부분 약 8천억 정도 됐는데요.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자, 이런 게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수치로 보여지는 거는 0.62 이상을 0.7까지 달러까지도 기록을 했는데, 그 기대를 했는데 이게 0.52달러, 1년으로 보면 EPS가 정말 2달러대니까 형편없는 거죠. 이 숫자로만 본다면은. 그래서 이 숫자로만 투자를 하시는 분은 테슬라 투자를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죠. 팔고 나가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10년 안에 펼쳐질 테슬라의 비즈니스 구조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을 버티는 거고요. 좀 더 살펴보면 자동차 매출 총 이익률은 규제 크레딧을 제외한 수치가 14.6%가 나왔는데 전분기가 16.4%, 이거보다 이제 떨어진 거죠. 그리고 월가 예상치는 16.3, 여기도 이제 미치지 못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테슬라의 그 수치 실적은 4분기 연속 예상치에 못 미치는 어닝 미스를 기록했고, 자, 이제 아무리 그 앞으로의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월가의 애널리스트 냉정하게 숫자로 평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다시 이제 그 되물림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머스크는 이제 그 트위터에 테슬라가 그 스타트업 XAI에 50억 달러, 하나로 6조 9천억 원을 투자해야 할지 이제 어제 투표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약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답글을 달아서 그 테슬라가 현재 이제 그 현금 보유가 테슬라가 30조 이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6조 9천억 정도를 XAI에 투자를 한다면 결국 이제 인공지능 완성을 위한 가속도가 붙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약 70%에 가까운 60% 이상의 분들이 여기에 찬성하는 투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EPS의 그 기본적인 전기차 판매량, 여기에 따른 마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시면 지금 그 대선 전까지는, 또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전기차 판매로서 그 EPS 그 이익을 올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에도 테슬라가 상당히 잘하는 부분은 50만 대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그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거죠. 사이버 트럭이 이제 효자 역할을 하면서 그 배터리 기술도 지금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은 계속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 그 25,000달러짜리 반값 전기차가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그 대선 이슈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의 이제 혀끝에서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멕시코의 기가팩토리가 좀 그 공장 추이를 보면서 짓겠다든지 이런 게 이제 시장에서 더욱 민감하게 안 좋게 받아들이는 건데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라서 여러분이 이 시점을 잘 즐기시면서 그 테슬라 주식 내가 몇 주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고자 하는, 보유하고자 하는 테슬라 주식 수를 보시면서 목표한 그 테슬라 주식 예를 들어서 100주다, 1000주다, 나의 형편에 맞게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기간을 잘 견디면서 조금이라도 수량을 늘려가는 기간으로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게 부정적인 거는만 있는 건 아닌데요. 제가 이제 그 영상 서두에 말씀드린 진 몬스터의 그 영상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영상이 이어지니까 중요한 인사이트가 들어 있습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이 진 몬스터는 테슬라 같은 회사는 현재 없다. 그래서 본인이 테슬라에 투자하는 이유를 이렇게 주가가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영상을 보시면 투자에 많이 위안과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진 몬스터 영상 이어져서 우리의 그 정말 그 감각이 있는 오빠 그 데나이브스의 영상을 이어서 보려고 하는데, 자, 데나이브스도 폭락 전 인터뷰 영상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당분간은 좀 그 테슬라 주가가 급격하게 우상향하기는 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들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 신데렐라를 지금 잡지 못하면 안 된다. 제가 어제 그저께 제공한 영상에서도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두 애널리스트의 예리한 분석을 여러분이 잘 한번 지금 같은 폭락장에 지켜보시면서 나의 투자에 어떤 시금석 그 나침판으로 잘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하반기에는 결국은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자, 10월 10일 이제 로보택시 공개일이 그 당초 8월 8일에서 2달 연기가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SD는 이제 일론 머스크 올해 안에 선을 보이겠다고 얘기를 했죠. 물론 일론 타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유 있게 2025년 상반기로 좀 생각을 같이 해보자고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빨리 테슬라 주가가 300달러를 향해서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면서 또 그 찐 투자자 아는 분들, 개미들이 다 털려 나가면서 또 공매도들이 이런 그 시간을 활용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진정하게 테슬라의 가치를 보는 사람들만 남았을 때 오히려 테슬라는 이제 하나둘 계획했던 것들이 잘 실행이 되면서 주가가 1차적으로는 2,900달러, 그리고 일론 머스크 궁극적으로 50배 상승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반기 판매 중과세 서서히 이제 돌아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현재 에너지 사업 부분이 ESS 그 저장 장치 판매량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적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도 잘 여러분이 함께 3일 경제독립 TV와 함께 잘 팔로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디버터 자산운용의 그 진몬스터 잠시 뒤 인터뷰를 볼 건데요. 9월 분기 인도량이 중가로 돌아서서 2024년 전체 인도량은 전년보다 증가하고 2025년에는 약 15% 증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그 사이버 트럭 생산이 증가하면서 생산 초기 비용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 8만 달러 내려가면 더 지금 이제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인데, 이 4680 배터리 그 건식
그 공정 방식, 좀 긍정적인 소식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것만 잘 해결이 되면은 사이버트럭은 그 배터리 더 빨리 배터리가 이제 그 양산이 되고, 또 배터리가 이제 그 전기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비용 면에서 이런 부분이 내려가면 25,000달러 반값짜리 자동차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이버트럭 같은 고가형 차량도 가격이 10만 달러에서 7, 8만 달러대로 떨어진다면, 이거 역시 그 미국 픽업 트럭 시장을 굉장히 지금도 현재 그 리비안하고 이제 판매가 안 되잖아요. 사이버 트럭 때문에. 이 시장을 급속히 장악하면서 미국인들이 이제 픽업 트럭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사이버 트럭으로 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3분기하고 4분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12% 급락, 여기서 이제 실력이 나오는데요. 좋은 주식은 쌀 때 살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그 가치가 시장가,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 금액이 떨어졌다고 해서 테슬라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된 거는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가 가지고 있는 테슬라 주식을 잘 지켜가는 것도 정말 매우 여러분이 진정한 투자자인지를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니까, 이번 이 폭풍 장세를 잘 견디시고 여러분이 테슬라의 진짜 그 찐 투자자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테슬라 같은 좋은 주식을 이렇게 그 12% 이상 폭락하는 장에서도 한두 주도 그 주식을 수량을 늘려가는 것, 꾸준하게 변함없이 늘려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요. 기존 테슬라 보유 주식을 한 주도 안 팔고 잘 지키는 것도 정말 실력이다. 자,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이제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를 아주 괴롭혔던, 오죽하면은 이제 노마진 그 할인, 그러니까 노이자, 무이자 할부까지 지금 했었는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죠.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9월 금리 인하가 되면 테슬라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 2번 보시면은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존 모피 애널리스트 역시도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그 테슬라의 전기차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죠. 실제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GM이나 포드, 특히 GM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계속 축소하고 있는 거죠. 특히 하물며 이제 애플도 그 FSD를 완전히 포기 선언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의 독주 체계가 서서히 갖춰지고 있는데, 단 하나 수치로 보여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2분기 어닝이, 그것도 20% 감원으로 인해서 8천억 정도 비용이 반영이 돼서 0.62달러 이상이 안 나오고 0.52달러가 나온 게 1차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잘 견디셔야 된다는 겁니다. 3번 보시면은 댄 아이브스, 테슬라의 이익률 실망스럽게 나타났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FSD 이제 곧 나오고, 인공지능, 제가 그 일론 머스크 XAI를 통해서 지금 테슬라가 XAI에 한 6, 7조 투자하는 거 찬성하느냐, 60% 훌쩍 넘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지금 시장은 이렇게 폭락을 하고 있어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할 일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팩트인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짐 몬스터와 댄 아이브스 영문 번역 영상을 여러분 잘 시청하시면서 끝까지 테슬라에 대한 올바른 투자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3,400만 원에서 1억 500까지 갔다가 지금 9,100만 원. 자, 이것도 그 트럼프가 기사 회생하면서 시장에서 이제 10%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자, 해리스 부통령, 지금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트럼프를 또 이기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아주 미국 11월 대선이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바이든 대신 이제 대타로 나온 이분이 2024년 7월 27일 잘하면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 대박이죠. 해리스 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다 여기 2024 비트코인 컨퍼런스에 가서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한마디만 긍정적인 얘기를 던진다 해도 정말 여러분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 3배가 올랐는데 이더리움도 1년 그 대비 200만 원대에서 578만 원으로 2배가 올랐는데요. 자, 여기에 어제 호재가 터졌죠. 바로 그 미 뉴욕 증시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 9종이 거래가 일자리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그 ETF 승인 기대감에 선반영이 되어서 그 이 ETF 판매 당일 뭐 그렇게 큰 상승은 없었지만 비트코인과 이 비트코인 정해진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정해진 미래이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1월 현물 ETF 승인 후에 2달여 만에 60% 상승한 73,000달러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이 비트코인 다음에 알트코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더리움인데 그 이더리움 역시 ETF 승인이 이제 7월에 나면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서로 견인하면서 시장을 더 올라갈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테슬라,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 알아보았는데요. 자, 테슬라 같은 회사는 없다. 내가 이 테슬라 회사 이렇게 폭락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 짐먼스터의 영상 이어지는 데나이블스의 인터뷰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고요. 경제 독립 나라를 되찾는 것 이상으로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길이라면 3.1경제독립TV 역시 이렇게 고전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러분 경제독립운동가 신동일 소장이 정말 평생 50대 후반에 들어설 때까지 이 화두를 하나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뭐 그렇게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전혀 아니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유일한 경제독립운동가로서 테슬라 주식, 비트코인 이게 결국은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뭐 제 생각에 동의할 수도 있고 또 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자, 그거는 각자 잘 판단해 주시고 이 3.1경제독립TV, 3.1경제독립TV와 함께 신동희 소장과 함께 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쟁취하고 싶은 분이라면 좋아요, 구독 버튼 이럴 수 꼭 눌러주시고 또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흔들리는 급락 장소에서 강심장을 키우시길 바라고요. 특히 테슬라와 비트코인 아주 적은 수량이라도 한 주라도 두 주라도 또 비트코인 0.001코인이라도 그러니까 5만 원 10만 원이라도 모아가는 게 지금 가장 승리하는 빠른 길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이어지는 두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Gene Munster of Deepwater Asset Management for more on Tesla. We just had the headline about robotaxi. Gene, and also there's another one saying that they expect Roadster production to start next year. What do you make of all this? Well, I make of it, Melissa, is I think that the stock has continued to slip in the after hours as soon as Elon kind of wrapped up his first 10 minutes of comments. And I think investors were hoping for him to say something more optimistic. You mentioned a couple things there, but that doesn't really change the trajectory. That still the substance of the excitement of the story is probably a year plus away. And so I think all of those are good around just check the boxes, but those boxes don't start getting checked for some time. And I think that's probably why we continue to see a little bit of slippage in the stock. Why do you think all of a sudden investors really care about a timeline, Gene? I mean, I feel like, you know, we've been thinking about robotaxi a year out, and all of a sudden a year out now is problematic. Well, it's problematic in the context of what we saw with margins. And since those margins dipped, they did generate more cash. Cash inched up to $31 billion, so they got plenty of cash. But once you start to stress the margins a little bit, it causes investors to want to see more in terms of when this next thing is going to start to hit. And so I think that's kind of elevated some of the anxiety around timing. I'm still in the camp that they're going to deliver on these. They won't deliver it on time, but ultimately no other car company is doing what Tesla's doing, and I think this is still going to move higher. Hey, Gene, if the bet that Elon made on price elasticity has been very wrong for 18 months, why would you start making new cars? Because I have to assume that that ramp is only putting more pressure on margins.
Well, two things. They're going to be reorienting their manufacturing process. They talked about this last quarter, so that these new car models, probably two of the three, I think there'll be three, will be essentially a tweak. So I don't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a step down. They said that they'll be able to build cars more efficiently. And so the price elasticity piece, just a quick a note on that, is over the past few quarters, the ASPs have gone from about 46,000 to 43,000. They have gone down, but it hasn't been a dramatic drop. And of course, one of these new products is going to be probably around $25,000. And so I think that the true test of price elasticity hasn't hit. Gene, so basically you're holding on to the stock for what's going to happen maybe 2 years down the line. I'm just wondering how you think about that in terms of holding on to something that could very well be sort of dead money when you see so many other opportunities. You think of AI as sort of a once-in-a-generation opportunity. I mean, there are other places to put that money. Indeed, there are other places, but there is no company like Tesla that ultimately is trying to solve these complex problems. I know that other car companies are teasing around the edges, but this company is all in. Call it whatever the market cap is, sub $1 trillion today. You think about the opportunity, what they're doing around automation, around FSD fleets, even what could potentially come out from Optimus. I'm not hanging my hand on Optimus, but Melissa, I think when you think about that, that opportunity sets in front of them, and you think about that there are other companies that are $3 trillion market caps, I think Tesla can be in that league. I know today is not the day to be thinking about this with these ugly margins, but I think that the company is firmly on track with where the world is going, and I think that that's the reason to, in my opinion, that's why I'm holding my shares. Shares of Tesla sliding as the company prepares to report results after the bell. The EV maker experiencing a rocky start to the year in which it cut more than 10% of its headcount, and so its second quarter deliveries decline. Here with me at Post 9 to discuss what investors are focusing on and what lies ahead for the company is Wedbush's Dan Ives. You see there Tesla down 1%. So, Dan, year to date, it's actually kind of flat. It's been quite a ride. Yep. It goes down to 175 and pops back up to current levels. Over the course of the year so far, also because earnings estimates for the year have gone down, it's, stated PEs from like 65 above 80 now. Yep. So where does that leave us? I mean, what does the company have to show in order to convey that there's some progress on the important stuff? I think two dynamics going on. One is the demand story, specifically in China. It's that turnaround. I think we saw it so far in 2Q. The big focus will be Musk talking about that second half of the year. And then the biggest thing, too, is pricing. I mean, you're talking about a company that, as we've talked about a lot, cut prices a lot the last year. Now you've seen a stabilization on prices. That's important in terms of the gross margin, call it 16.5%, 17%. But then the big reason the stock's up, it's about that AI robotics play. Robotaxi day, I'd expect Musk to actually give a date, we'll call it early to mid-October. And these are the important things right now that have really been, I'll call it a bit of a renaissance of growth for the comeback kid, Tesla. They're important things definitely for the stock and how it trades. I mean, how important, at least anytime soon, is that going to be for the company itself in a tangible way? Yeah, I think from a stabilization, it's about EV demand. Demand clearly has started to stabilize. And you saw GM clearly pulling back a bit from an EV strategy. Tesla's doubling down. Do they talk about that sub $30,000 vehicle, call it in 2025? Do they give the roadmap to where you could look at 500,000 per quarter, get on that run rate to we'll see 2 million into 2025? Then investors, that stabilizes the story. And then really the cherry on top of the sundae, or really what could be the sundae, is the AI story, the robotics play, FSD, autonomous. That's really ultimately how you get to $1 trillion, $2 trillion valuation. 500,000 per quarter is like up 10% or so from here, we'll call it, right? Yeah, and up better than down, right? I mean, that'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erms of that trend that we're heading toward. And what are the assumptions about overall EV demand, right? Because the whole story has been, sure, market share of Tesla is going to go from near 100% down to something else as everybody else rolls out EVs. But what's the overall pie growing at this point, or is it growing anymore? Yeah, clearly slowed. I mean, you saw the boom come off the rose, and we've seen Detroit, in terms of GM, Ford pull back, others have pulled back. A lot of the startups have really fallen, off the cliff. Yeah. And that has led to Tesla gaining share
but China's really the story. I mean, China's the hearts and lungs of the Tesla story. Stabilization there, despite what we see BYD, NIO, and others, that's going to be the key, showing that we're seeing strength in terms of the second half, but also stabilization from a gross margin. I'm sure LeBeau will talk about that in terms of where you feel like the worst is behind you. If that happens, that's also why right now a lot of bears, they're in those caves, not understanding what's happened in Tesla over the last 3 months. It's really now about that stabilization happening from Musk and Tesla. When it comes to the policy piece of this, of course, Musk obviously very provocatively is out backing Donald Trump for president again, kind of doesn't mind or maybe thinks he'd be okay with getting rid of EV credits or whatever might happen. How would that play through with Tesla's business? Yeah, so if you think about the Trump trade, so if Trump ultimately got into the White House, the view is negative for EVs because the $7,500, the rebate would go away. Yeah. Negative for GM, Ford, Detroit. The reason bullish for Tesla, that would give them a price and scale advantage. The other thing it's viewed is that if Trump got in the White House, could that fast track FSD autonomous relative to what we're seeing in terms of playing out versus China?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a Harris ticket, could that be pro-EV for Detroit, maybe anti-Tesla, just because it goes back to the view that Musk has really been a background noise under Biden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Is that something that'd be more front and center? And that's why I'd say Tesla's part of that Trump trade to some extent. And when you say the potential for fast-tracking full self-driving, is that because you feel as if, or the company feels as if, currently regulators are just very skeptical about permitting any of these, further rollouts? Yeah, well, clearly a lot of noise around Tesla store and a lot of it, warranted, but the regulatory environment is viewed, if a Trump White House, you maybe have less regulation, potentially could fast track, some of that FSD autonomous, depending where that goes for Tesla, but then it also speaks to what's happened in China. China is the opposite, where you're really seeing that kind of fifth gear in terms on the FSD autonomous side. And that's why I'd expect Musk to talk about the political race going to November tonight in the call. But no doubt, even though bullish Trump where he is, ironically negative for EVs. Yeah, right. And that's all part of this Rubik's Cube that investors are trying to figure out. Yeah, of how the competitive setup